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휴디자인의 윤영인입니다. 네, 오늘은 30년 된 아파트 이름이 안산에 있는 월피 주공인데요. 제가 이 집을 인테리어를 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이 집인데요. 번호키하고 인터폰도 다 교체를 한 상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신발장의 위치하고요. 그리고 하부에 띄움 시공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발장의 위치가 기존에는 이쪽에 위치했었고요. 그래서 문을 열면 정면에 화장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저분하다고 느껴서 뒤편에 가벽을 설치를 해서 신발장을 행행형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고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부 띄움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 밑에다가 보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턱이 있어요. 이 턱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밑에 기존의 엑셀 배관, 난방 배관이 이제 지나가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띄워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센스가 들어오는 등이어서 우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열리고, 이쪽에는 신발장을 넣어드렸고, 이쪽에는 우리가 기존에 우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실 수 있게 여기다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문은 일반적으로 이거 삼연동 중문을 많이 하시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고 개방감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스윙 중문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좀 물건이 큰 게 들어올 때는 이쪽에 문을 개방을 해서 넓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인데요. 제가 이 집을 디자인할 때 키워드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예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명 계획, 그리고 각 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합리적인 예산을 제가 어떻게 분포를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부 샤시는 전부 다 이중창으로 변경을 하는 거였어요.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외부 샤시는 저희가 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부 샤시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도 나중에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샤시 말고 일반 비브랜드 샤시를 하셨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부에 들어왔는데 전혀 춥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래서 발코니를 나가 보면은 그래도 바닥과 세라믹 코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세라믹 코트로 벽이나 그리고 타일 공사만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천장을 보시면 저희가 천장 공사를 치면 좋겠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등 위치에다가 저희가 똑같은 등을 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각 실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이 등을 색깔이 변하는 등으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나 이렇게 좀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좀 밝은 등을 쓰고요. 편안한 느낌을 줄 때는 노란색 등을 이용해서 고객님께서 편안한 공간을 느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각 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벽을 통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는 거실의 역할만 하고, 그리고 부엌에서는 부엌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수납 공간, 그리고 하부에 조명을 넣는 거와 그리고 넓은 싱크볼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수납 공간을 어떻게 짜는 거였는데, 이곳에는 나중에 냉장고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수납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특수장을 넣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곳에 일반 여닫이 도어를 넣으면 수납도 굉장히 안 될 뿐더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장을 넣으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방 하실 때 항상 하부에는 이렇게 조명을 설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주부님께서도 요리하시면서 눈이 좀 침침하지 않고 밝은 상태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싱크볼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싱크볼을 사용하실 때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싱크볼은 내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냄새 같은 게 전혀 안 나고요.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수전은 고객님이 원하신 니켈 무광 제품으로 넣어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주방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이유가 뒷턱을 저는 웬만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시공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데, 굉장히 그 타일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와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최소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뒷턱을 놓지 않고도 넓은 이런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방이었고요. 다이닝룸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다이닝룸이고요. 다이닝룸에서는 저희가 상판 같은 경우에는 좀 인조 대리석이라든지 좀 비싼 제품보다는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샘에 나오는 컴팩트 상판이라는 제품인데 인조 대리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벽 같은 경우에는 타일보다는 가공 마감재로 마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항상 이곳에는 상부에는 조명을 설계를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등을 뜰 수 없고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상부의 조명은 색깔이 변하는 등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는 노란색 등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자녀가 커서 공부방으로 쓸 때는 밝은 등으로 사용하셔서 공간에 맞게끔 쓰실 수 있게끔 색깔 변한 조명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벽이 보시면 굉장히 춤을 추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 집이 아무래도 주공 아파트고 30년이 넘은 집이다 보니까 이런 벽들이 마감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벽지를 바꾸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실크 벽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실크 벽지는 벽 시공하는 방법이 이런 테두리 부분에 네발이라고 해서 띄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게 쑥쑥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감이 깨끗해 보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공용 부분 쪽에서는 제가 벽지 마감하지 않고 이렇게 타일로, 끝까지 타일로 해서 굉장히 벽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벽부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장 공사를 하지 않는 한에서는 이런 벽부등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넘어가시죠. 안방 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닫이 문 말고 슬라이딩 도어로 넣어드렸는데요. 안방에서는 잠만 주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갓난아이가 함께 잘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들어오고 아이 침대가 들어오는데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여닫이 도어를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문도 보시면 이렇게 여닫이 아닌 슬라이딩 도어로 넣어드렸습니다. 다 댐퍼 기능이 있어서 문이 천천히 닫히고요. 네,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가보시죠.
네, 욕실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딱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욕조를 넣는 거랑요. 그리고 바닥에 이 트렌치 육과를 이용해서 바닥에 물 구배를 잘 잡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조명 설계입니다. 첫 번째로 욕조는 꼭 필요하셨어요. 우리 고객님께서 아이를 키우시기 때문에 꼭 넣어드렸고, 근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타일이 600각 타일인데 바닥도 똑같은 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600각 타일은 바닥에 물 구배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물 구배라고 하면 굉장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경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 경사. 근데 그 경사가 잘 잡히지 않으면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공간에 욕조가 들어오고 600각 타일을 쓰면 자칫 잘못하면은 물이 잘 흐르지 않는데, 이런 트렌치 육과를 이렇게 길게 빼면 물 구배도 잘 잡고요. 그리고 욕실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고, 천장을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 조명도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천장 보시면 매입등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딱 3인치 하나 들어갔고, 이렇게 상부장 밑에 T5를 넣어서 여러 빛으로 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졸리컷을 이용해서 마감재를 최소화했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욕실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휴지거리도 이렇게 매입 휴지거리로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이렇게 손에 휴지거리가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서 설계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턱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게 그냥 문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문턱은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타일 마감재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 방 하나는 나중에 여러 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도배하고 조명만 바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식구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 공간에 뭐 공부방으로 쓸 수 있게끔 기본 공사만 해놨고요. 우리 세탁실 쪽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이 창이 그냥 샤시였거든요. 그런데 단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목공으로 달아매고 이 공간에 터닝도어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보시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세탁실은 보시면 샤시는 기존에 있는 거 남겨놨고, 이렇게 끝에 창고장을 하나 설계를 해드려서 집에 있는 좀 지저분한 것들을 이쪽에다 보관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만 들어갔습니다. 타일 바꾸고 이런 벽에 페인트 바르는 공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고요. 이곳은 나중에 이제 세탁기가 올라올 자리고, 세탁기를 놓으실 자리는 항상 이렇게 단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단이 없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다 단을 올려놨다. 주방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밖에 발코니와 내부가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산의 21평형 주공 아파트를 훑어봤고요. 고객님께서 이 공간에 들어오셔서 제가 의도한 대로 참 안락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현장 여러분께 설명해 줄 수 있고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추 디자인의 윤영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